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더위를 식혀줄 것으로 기대했던 태풍 야기의 진로가 중국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태풍이 한반도를 비껴가면서 폭염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내일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는 3차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가을에 평양에서 만나기로 했었는데 시기는 당겨지고 장소는 바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이르면 오늘 김경수 지사에게 드루킹을 소개시켜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불러 조사합니다. 특검은 드루킹이 청와대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아침 뉴스 시작합니다. 더위를 식혀줄까 기대했던 태풍 야기가 중국으로 비껴가면서 무더위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서울 낮 기온이 36도, 대전 35도 등 무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심준명 기자입니다. 나머지 우리나라 전체에 영향. 기상청은 14호 태풍 야기가 중국으로 비껴가고 폭염이 이어질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태풍이 중국 내륙 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당분간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 내에서 대체로 구름만 있는 날씨를 보이면서 강한 일사가 더해져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지 않겠으나 북상하는 태풍의 영향으로 남해안과 서해안,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계속된 폭염에 시민들은 지친 기색이 역력합니다. 또 날씨가 지금 한 달 넘게 덥다 보니까 좀 시원해질까 싶어서 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이 태풍이 그냥 지나간다고 해서 서울 낮 기온이 3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대전 35도, 대구 33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가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더위를 식혀줄 태풍 대신 전국에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우량은 전국에 10에서 60mm로 지역 간 강우량은 차이가 많이 나겠습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정부가 가을에 평양에서 갖기로 한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서 미북 비핵화 협상을 촉진시키겠다는 건데 이르면 이번 달 말 그리고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정상회담이 개최될 전망입니다. 신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북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 리선권 조평통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13일 고위급 회담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남관표 청와대 안보실 2차장과 천혜성 통일부 차관도 포함됐습니다. 북측에선 김윤혁 철도성 부상,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등이 참여해 판문점 선언 합의사항인 철도와 도로 현대화 논의에도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오는 13일 회담에선 3차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상회담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로 앞당기는 방안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장소도 당초 합의했던 평양으로 국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청와대의 이 같은 기류는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한 차례 중재역을 맡겠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조기 정상회담 이후 9월 말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의 뉴욕행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국내에 불법 반입된 북한 석탄과 관련해 정부는 수입업체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서류를 위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국내 한 해운업체가 러시아 항구에서 계약한 서류에는 국내로 들여온 석탄이 북한산이라고 버젓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실조사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동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을 수입한 업체들이 서류를 위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산 석탄 등을 러시아 항구에 일시 가액한 후에 제3의 선박에 바꿔 싣고 러시아산인 것처럼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하여 하지만 해운업체 P사의 경우 서류 위조 없이 러시아 홀름스크 항에서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사의 부두임차 계약서에는 북한산 석탄 사업을 P사와만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고 북한 선박과 선원, 북한산 석탄 화물이라는 단어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조사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한국의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폭넓은 의혹이 생길 수 있고 향후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의 대상으로 다시 등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P사의 부두 임차 계약 기간은 작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까지 북한산 석탄의 수입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관세청은 작년 10월에 넘나드는 선박만 집중 조사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북한 석탄 발입 조사 결과를 안보리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김동윤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오늘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소환합니다. 송 비서관은 김경수 지사에게 드루킹을 소개하고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허익범 특검은 이르면 오늘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송 비서관은 2016년 6월 드루킹 김 씨와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연결해준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송 비서관은 같은 달 간담회 참석 명목으로 드루킹에게 100만 원을 받았는데 앞서 청와대는 송 비서관이 지난해 초까지 김 씨를 4차례 만나며 100만 원을 더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또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조만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백 비서관은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던 도모 변호사를 면담한 인물입니다. 특검은 이둘이 참고인 신분인 만큼 비공개 소환하기로 했는데 야권이 여권 인사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며 반발할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특검은 이번 조사에서 드루킹이 청와대 비서관들을 통해 청와대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 3인이 오늘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격돌합니다. 이들 3명은 어제 경남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김경수 지사를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조원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유일하게 패배한 대구 경북 지역에서 대의원 대회를 개최합니다. TK 지역 민주당 대의원 숫자는 1만 2천여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지만 최근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을 받는 데 유리한 지역위원장 공모 경쟁률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2.4대 1을 기록하는 등 정치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관심에 맞춰 당대표 후보 3명은 TK 맞춤 공약을 발표하는 데 집중할 방침입니다. 어제 경남대의원 대회에서는 서로가 김경수 지사를 지킬 적임자라며 경쟁을 펼쳤습니다. 부당한 특검의 공세와 여론 재판에서 김경수 도지사를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 열심히 일하다 고초를 겪고 있는 김경수 도지사를 적극 도와서 김경수 지사님 여기 계신데 제가 잘 압니다. 경남이 키워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김 지사도 이들의 지지에 화답했습니다. 이번 주가 저는 휴가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휴가를 특검과 함께 보냈습니다.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 지사는 수사도 잘 마무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정부가 20년 만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고 보험료 납입 기간과 최초 수령 시점을 연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이 알려지자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현재 60세까지인 국민연금 의무납입 기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연금 수령 시작 연령은 2034년 65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더 늘려 2048년에는 68세까지 늘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88년까지 연금 예산 고갈을 막기 위해 2033년 혹은 2028년까지 보험료 13%를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부의 방침이 전해지자 비판하는 여론이 쏟아졌습니다. 보도가 전해진 어제부터 국민연금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은 현재 500건을 넘고 있습니다. 만만한 게 국민연금인가요? 하는 것을 보면 공무원은 상전이고 국민은 머슴이냐는 비판글도 올라왔습니다. 또 공무원들이 혈세인 국민연금을 고갈시키고 책임은 왜 국민에게 묻냐며 따지기도 했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냈던 국민연금을 모두 돌려달라는 청원글도 올라왔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휘발유 가격이 6주 연속 오르면서 4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전국 평균 유가는 리터당 1,617원 65전, 그리고 기름값이 가장 비싼 서울은 평균 리터당 1,703원 73전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기름값이 오르는 것은 미국의 이란 제재 등으로 국제 유가가 올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8월 100일 우월주의자들과 반대 시위대 간의 유혈 충돌 1주년을 맞아서 샬럿츠빌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의 국가로서 단합해야 한다면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과 폭력 행위를 비난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정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11일 미국 버지니아주 샬럿츠빌. 시위대들이 백인의 자부심은 잠들라는 현수막을 들고 행진합니다. 수백 명의 경찰들이 거리 곳곳에 배치되고 일부 지역은 폐쇄됐습니다. 지난해 8월 11일 백인 우월주의자들과 반대 시위대 간 충돌로 여성 1명이 숨진 유혈 충돌 1주년을 맞아 항의하는 의미인데 경찰들과 대치하면서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도 흑인들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Everything that is blackness is love. It is not hate. It is not fascism. It is not white supremacy.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유혈 충돌 1주년을 맞아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과 폭력 행위를 비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유혈 충돌로 아무 의미 없는 죽음과 분열을 가져왔다면서 백인 우월주의자들과 반대 시위자들 모두를 비난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